유럽 중기예보센터는 다시 업데이트를 통해서 태풍이 대한민국이 아닌 일본으로 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구름의 이동 모습입니다. 지금 태풍은 상해 쪽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이틀 정도를 여기서 멈춘 다음에 3일째 움직일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마이너스 70도 이하에 굉장히 높게 솟아있는 구름대를 포함하고 있고요. 이 구름대가 이동을 하면서 제주도와 남부 지역에 비를 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뇌우의 모습입니다. 태풍이 이동하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천둥과 벼락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 뇌우에 의한 집중호우가 내리는 지역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 구글 어스에서 보고 있는 지도고요. 태풍은 상해를 지나서 전남 해안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것은 3일 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상해에서 어떤 상황이 나타날지는 두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합동 태풍경보센터가 다시 업데이트되었고요. 현재 중국 상해 인근에 도착해서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75노트, 대략 초당 38m를 유지하면서 허리케인 1등급으로 중국 상해를 향해 가고 있고요. 조만간 이것이 열대 폭풍으로 바뀔 것으로 예측됩니다. 40노트까지 약해지면서 이것은 초당 20m 열대 폭풍에 해당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제주도를 지날 때는 이 열대 폭풍 정도의 수준, 제주를 지날 것으로 예측되고요. 부산 지역을 관통하면서 일본으로 갈 것으로 예측합니다. 부산 지역을 관통할 때에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은 45노트, 초당 23m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서 보고 있는 향후 태풍의 예상 경로입니다. 17일 15시경에 부산에 도착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때는 중심 기압이 996헥토파스칼이고요.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은 40노트, 대략 초당 20m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요. 9월 18일 15시에 일본에 도착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중심 기압은 992헥토파스칼,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초당 23m, 더 강해지면서 일본을 강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상청도 16시에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앞으로 나아가서 일본 센다이 지역까지 도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9월 17일 15시에 부산 남서쪽 약 110km 부근 해상을 지날 것이다. 부산 지역을 스쳐 지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센다이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의 업데이트된 태풍의 이동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는 다시 업데이트를 통해서 태풍이 대한민국이 아닌 일본으로 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는 4시 50분 업데이트를 통해서 앞으로 태풍이 대한민국이 아닌 일본을 향해서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9월 14일, 9월 15일 제주도는 이 태풍의 영향으로 상당히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그리고 9월 16일까지 태풍은 상해에 머물면서 대한민국 남부지방에 상당히 많은 비가 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9월 17일 제주도를 태풍의 눈이 지나면서 상당히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측되고요. 그러면서 태풍이 극적으로 돌면서 일본 중부를 향해서 갑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에서는 태풍이 제주 그리고 일본 중부를 향해서 갈 것으로 봅니다. 대마도 남쪽을 지나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남과 영남 지역에는 비가 많이 올 수 있지만 이 중부 지방은 비 피해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되기도 하고요. 일본 중부를 강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의 업데이트된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것은 미국 기상청 GFS 예측 모델이고요. 지금 현재 상해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쪽을 향해서 17일 이동할 것으로 예측하고요. 대한 해협을 통해서 이동하면서 부산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는 현재 업데이트를 통해서 제주도 중앙을 통과하면서 대마도 남쪽에 태풍이 위치하고 부산 지역으로 가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미국 기상청은 지금 현재 부산 광역시를 관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의 업데이트된 누적 강수량을 보겠습니다. 중국의 닝보시의 경우에는 200mm 정도 가까운 비가 올 것으로 예측되고요. 상해는 해안 지역에 150mm가 넘는 비가 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는 5일간 누적 강수량이 적은 곳은 250mm, 많은 곳은 350mm 이상이 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는 반드시 비 피해를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는 이 태풍이 제주도와 대마도 남쪽을 향해서 가면서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피해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요. 이 해안 지역과 제주도 지방만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부산광역시 현재로서는 63mm 정도의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의 위치에 따라서 이 비가 얼마나 많이 올지 또 적게 올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 상해를 지난 이후까지 이 태풍이 어떤 식으로 발달할지 그리고 이동할지를 지켜보셔야 됩니다. 현재 500헥토파스칼 5,000m 상공에서 보고 있는 지금 현재 대기의 흐름입니다. 편서풍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고 있고요. 태풍은 상해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이라는 것은 편서풍과 기압골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제트기류라는 것은 이 편서풍 중에서도 가장 강한 바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제트기류에 따라서 이 태풍이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돼요. 250헥토파스칼 1500m 상공에서 보고 있는 대기의 흐름이고요. 태풍이 편서풍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 태풍을 밀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고 강한 바람대인 제트 기류에 따라서 태풍이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상해에서 대한민국 쪽으로 이동할 때 대기의 흐름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기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태풍이 현재 상해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정체전선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태풍이 이 정체전선을 밀어 올리면서 제주도와 전남 해안까지도 우리나라가 비의 영향권이 들고 있습니다. 14일 9시 정체전선이 태풍에 의해서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와 그리고 남부 해안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예측되고요. 15일 9시 역시도 태풍이 상해 인근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정체전선이 대한민국 남부 해안 쪽에 거닐고 있습니다. 비가 상당히 많이 올 수 있다라고 예측되고요. 16일 9시 정체전선이 대한민국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결국에는 태풍이 정체전선을 만나서 그것으로 인해 대한민국에 많은 비가 올 수 있습니다. 금일은 유럽중기예보센터가 업데이트를 통해서 태풍이 제주도를 지나서 대마도 남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바뀔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시각각 바뀌는 기상정보를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주도를 지나서 대마도 남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면 이 태풍의 가장 최종 목적지는 일본이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로서는 제주도와 전남, 영남 해안 지역에 상당한 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하시면서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